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웃기는 뉴스. 아유, 반갑습니다. 제가 웃기는 하면 너무 무거워. 웃기는 뉴스 이렇게 돼서요. 자, 오늘 뭐 하태경 신문 안 읽나니 조선일보 개무시했네 뭐 이런 얘기까지 포함해서 제가 좀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정말 저는 신문 읽다가 네. 어떻게 이런 기사를 다 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조선일보인데요. 조선일보입니다. 버스 요금을 올린다면서 5억짜리 호화 정류소를 10곳에 짓겠다는 서울시라는 라며 건데. 조졌어. 네. 근데 버스 요금 올리면 그만큼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고객들한테. 그래서 정류소를 더 짓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정류소가 뭐 그런 거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서울시민 세금으로 짓는데 진짜 초라하게 지어놓고 돈은 많이 들이면 그걸 뒷돈 빼먹은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고 그걸 고발을 할 수는 있는데 보면은요 지금 이 사진처럼 짓는 겁니다. 이게 스마트 쉘터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미래형 추울 때는 요 들어가서 불도 쬐 수 있고 네 맞아요. 이렇게 잘 돼 있어요. 세금에 50억 원이 투입이 공기청정기도 되는데 있고. 네 맞아요. 무선 인터넷 설비도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겨울에 버스 기다려보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지금 그 안에 뭐 바람 이렇게 피하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으면 되게 따뜻하거든요. 정한국 기자는 버스 안 타는 애일 것 같아. 그러니까 댓글들이 화려합니다. 네. 아니 국민을 노예로 하는 쓰레기 신문. 조선이 요새 많이 급하네. 뭐 이런 댓글들이 지배적이에요. 그렇죠. 네? 서민들은 저런 곳에서 대중교통 이용하면 안 되냐? 이렇게. 그러니까 버스 타는 분들에게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걸 또 조집니다. 웃겼어요. 그죠? 화나신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웃겨봅시다. 자, 민경욱. 뒤늦게 미국행 비난받자 나랑 강 장관 남편이랑 같나? 그랬더니 얘기를. 박범계 의원이 네. 법 절차 절차 무시하고 미국으로 달려가서 악 쓰는 건 애국 아닌 매국이다. 그렇죠. 네. 민경욱이 한번 웃겨줬어요. 그런데 근데 계속 지금 강경화 장관 남편의 어떤 그 대서양과 태평양 횡단을 마치 뭐 호화 요트 구매로 똔똔 시켜가지고 민경욱 케이스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다 못한 송영길 의원이 미국이 무슨 여행 금지 구역도 아니다. 그리고 지금 10,000명 가까이 외국을 필요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거 권고사항이지. 대서양 넘어갔다가 태평양 횡단에서 오는 게 무슨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그나마 이낙연 대표는 부적절하다라고 진 눌러버렸는데 네. 송영길 의원은 그나마 좀 챙겨주는 멘트를 네.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말이 맞는 거고 민경욱 전 의원이 갔을 때 왜 이 시국에 미국을 가서 뭐 이런 기사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더구나 지금 요 기사 어제 저희가 미주 중앙일보를 소개해드렸는데 요걸 그냥 뒤늦게 이제 민주당에서도 간파를 했나 봅니다. 그러면서 네, 제 황교안한테 허물부터 보라고. 네, 제 허물부터 좀 들여다봐라. 네. 그러니까 그런 멘트를 날렸네요. 계속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입니다. 공격이죠. 자, 그런가 하면은 요거 좀 웃겼어요. 네, 왕년에 민주화 운동 안 해본 사람 있냐? 자녀 대입 특혜 지나치다. 근데 하태경이 이렇게 주장을 네. 했는데 근데 자녀의 뭐 대입 특혜. 네. 네.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는 있겠다라고까지 여기까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왕년에 민주화 운동 안 해본 사람 그쪽 당에 많거든요. 그쪽 상에 많지.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나오기 4일 전에 하태경의 신주단지 조선일보가 네. 팩트 체킹을 했어. 안 그래도 하태경처럼 생각하는 일베 애들이 많아가지고 조선일보에서 팩트 체크를 했어. 연세대 기획균형 전형이 민주화운동 특혜 전형이냐?
팩트 체킹 해보니까 아니다. 뭐 구구절절합니다. 네. 아닌 이유는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전형이. 이 전형 중에서 네. 민주 유공자 전형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균형 전형이라고 하는 섹션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 사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은 가정의 자녀들, 이를테면 5.18 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유공자, 뭐 고엽제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의 자녀들은 상대적으로 어렸을 때 케어를 교육적인 케어를 못 받았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 상당히 보정해줘야 돼. 특수임무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 가정 등 이미 10여 가지의 그 조건이 있어요. 거기에다 하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 넣어준 거야. 그래서 얘들이 같이 원서를 놓고 시험을 보게 하는데 이미 원서가 들어가면 어느 유공자로 해서 신청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민주화 유공자가 특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특혜 전형이 아니다라고 이미 조선일보에서 하물며 팩트 체킹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네. 그리고 다른 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다 확인이 됐는데 하태경은 조선일보를 안 보고 조선일보 연맥인 거지. 어떡하려고 그래. 안 무서워 조선일보. 근데 또 조선일보에서 무슨 문재인 정권 들어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자녀가 대거 또 뭐 합격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기사를 또 써서 그런 얘기를 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선일보에서도 뭔가 이게 통일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 체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온 기사 정도는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그죠? 자, 그런가 하면 좀 뭐 떠들썩합니다. 요 산. 조선일보가 단독 걸고 쓴 대통령님 아빠 죽임당할 때 뭘 했나요? 네. 고이 아들의 편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너무 마음 아픈 기사이긴 한데 너무 마음 아픈 내용이고 마음 아픈 편지인데 이거를 왜 조선일보에서 저는 단독을 했는지 단독이라는 걸 달면 여기에만 공개가 됐다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요거 뭐 그런 이유도 궁금하지만 이 편지에 보면 10월 6일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편지예요. 근데 기사가 게재된 거는 10월 5일이야. 요걸 두고 참 말들이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먼저 입수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이제 발표를 하려던 날짜보다. 대통령한테 보낸 편지면 최소한 그 정도 예의는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던가 전날 그냥 빨리 기사 내느라고 날짜도 제대로 못 맞춰버린 그런 형국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건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면 대통령이 가장 먼저 보고 대통령이 가장 먼저 답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 조선일보에서 먼저 이걸 보고 하루나 먼저 공개를 하게 되는지 이거는 뭐 그 형님이 낭독을 하려고 했던 편지라고 하더라고요. 10월 6일에. 근데 조선일보가 하루 전에 입수를 한 거라고 하는데 그럼 그 형님이라는 분은 왜 조선일보에 이런 편지를 먼저 넘기시는 건지 이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정치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을 모르시지는 않았을 텐데 그렇다고 하면 더 좀 착잡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자, 10월 5일날 이렇게 해서 편지를 공개한 뒤에 조선일보 또 하는 짓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바로 월북한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월북한 뒤 아버지 건드리는 때문에 거죠. 나라 쑥대밭. 저희 방송을 팟빵에서 보시는 분들은 이 글을 못 읽으세요. 그러니까 읽어드려야 됩니다. 저희가 월북한 네 아버지 때문에 나라 쑥대밭. 아빠 잃은 남매 조롱하는 친문 네티즌. 그러니까 그냥 네티즌도 아니고 이거를 굳이 친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마저도 그냥 대통령과 정권을 어떻게든 뭐 조금이라도 흠집을 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자기들이 무리하게 이틀 하루 앞에 땡겨서 썼던 편지 단독 기사를 가지고 또다시 장난을 칩니다. 친문 네티즌들이 이 아이를 마치 공격하는 양상으로. 그런데 친문 네티즌들이 썼다는 댓글이 없어요. 내용에 보면 포털 다음에 이용자가 공격을 하는 내용, 그 다음에 네이버의 이용자가 공격을 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인데 네이버라면 더더구나 일베 쪽 사람들이 많이 가서 쓰는 사이트로 알고 있는데 제목은 친문 네티즌들이 공격을 한다라고 난데없이 또 청와대를 끌고 들어가서 흔듭니다. 이런 정치적인 당파성과 악의성 때문에 조선일보를 경계하는 것이고
진실을 만약에 알리고 싶다고 하면 조선일보랑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현동환 당직사병 같은 경우도 진실성을 의심받는 대표적인 이유가 TV조선과 조선일보 그룹에 인터뷰를 했고 결국 네. 국임당 쪽 국회의원이랑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자꾸 정파적으로 오해 또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자기 입으로는 민주당을 투표했대. 이상합니다. 민주당을 투표한 사람이 조선일보에게 이용당한다? 네. 진술이 어긋나고 이상합니다. 이거는 사실 뭐 내가 예전에는 원래 누구를 뽑은 사람인데라고 하는 거는 네. 믿을 게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네. 저도 그러면은 뭐 저번 대선에요. 홍준표 뽑았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이쪽으로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투표 등본을 뭐 떼오던가. 네. 사진 촬영하면 불법이니까. 사실 그런 얘기는 보통 안 하는 게 맞죠. 자기 행동으로 민주당을 지지한 사람처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행위를 보면 국임당을 넘어서 뭐 나치당 정도 수준으로 행동을 하는데 말로는 믿어달라고 하니까 참 난감합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아픔을 좀 이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한 가족의 아픔을 네. 정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계속 이렇게 뭐 편지나 뭐 월북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싸우고 있으니까 또 이런 기사가 나요. 북한 피살 공무원이 월북으로 결론이 나면 유족들이 순직 연금하고 보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는 얘기가 있어서 뭐 한쪽에서는 뭐 보상금 안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저거 타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 또 이걸로 싸워요. 돈 얘기는 정말 네. 사람의 목숨을 두고 하는 건 아니죠. 네. 세월호 때도 보험금 운운하던 MBC 보도를 보고 여러분들 화나셨던 거 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의대생들, 드디어 의대생들께서 사과하셨다고. 아니, 지금 뭐 엄청나게 언론들이 대서특필하고, 아이고, 의대생, 1등 의대생들께서, 아이고, 우리, 음해한 우리 국민을 상대로 사과하시긴 하셨다고, 저는 처음에 사과 나왔다고 그래서 무슨 뭐 가을철에 무슨 뭐, 배 사과, 무슨 수확한 뭐, 사과. 사과를 수확했다는 말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보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라고 하면서 사과가 없어. 국민청원에 올린 것도 네. 특이한 것 같은데. 국민청원에 올리는 식으로 사과를 했어. 참 네. 이상한 청원입니까? 사과입니까? 그런데 사과라는 건 반성을 전제로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면 유일한 사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집단 행동 등 일련의 시도. 이런 거. 일련의 시도. 그거 배운 티 내는 거지. 못 배운 애들이. 네. 사실 못 배운 애들이 배운 티 낼 때 이렇게 이로 쓰거든. 인해서 사망을 하신 분들도 계신데 일련의 시도라는 말. 네. 짧은 학생들의 짧은 식견으로 남아 올바른 의료라는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행동해보려는 나름대로 노력에서 나온 서투른 모습. 전체적인 내용은 사과가 아닙니다만 사과처럼 느껴지는 단어 2개가 있어요. 학생들의 짧은 식견, 서투른 모습. 이런 형용사, 명사를 빼고는 이 사과라고 읽혀지진 않아요. 그런데 여하튼 학생들의 짧은 식견이었다. 자, 그러면 사과는 뭐죠? 뭐가 짧은 식견이었나를 적시해야 됩니다. 응? 그러면 2가지는 인정을 했어야 되죠. 의사 정원이 부족해서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우리 밥그릇 때문에 반대했던 점, 그리고 공공의료를 반대했던 점을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과의 진정성이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과가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생각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골 때리는 것은 지금 국감이 오늘부터 시작이 됐어요. 국감 관련해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이 사과도 특혜위에서 진행된 거야. 무슨 말씀이냐면 국시원, 시험보는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국시원에서 얘들이 학교를 통해서 단체로 시험을 취소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반환이 안 된답니다. 네. 응시료는 직접 응시자 본인이 취소 절차를 밟아야 환불이 가능한 거야. 근데 이거 단체로 했기 때문에 오히려 국시원에서 응시자들한테 일일이 전화해서 취소 맞냐라고 확인한 뒤에 응시료를 돌려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돈까지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특혜부터 반성을 해야 되는데 돈 돌려받고 사과라고 말하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어쨌든 이걸로 말로만. 네.
본인들이 그런 거 있잖아. 오냐오냐 잘하는 애들이 버릇이 없다고. 딱 그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너무 너무 의사라는 띄워줘. 이유로 너무 오냐오냐 가르치고 있다. 지금 뭐 분명히 소중한 인재들인 건 맞는데 글쎄요. 이분들이 없다고 해서 사실 뭐 나라가 위기에 빠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당장 근데 이제 위기에 공백이 빠지는 것처럼 생긴다고 적시해 해도. 놨어요. 네. 여기가 보면 너 이번에 우리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네. 1년 공백에 그치는 게 아니야. 5년이 넘는 장시간에 걸쳐 의료 체계에 큰 타격을 주게 돼. 그러니까 빨리 우리 사과를 받아달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참 엉덩이에 뿔난 집단.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과가 아닌 거죠. 배도 사과가 아니고 아닌 거죠. 네. 사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똥입니다, 똥.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네, 법원 차량 2대 하루 주유량이 1115리터. 헐 기동 헬기 수리온 6박. 헬기 주유량과 육박한대요. 네. 이거 이제 빼돌린 거지. 그쵸. 응? 이게 주유속강이라고 이제 우리 나경원 의원도 그러니까. 주유속강 때문에 한번 곤란했던 적이 있는데. 주유강. 네. 요거 주유강 하려면은 주유소랑 좀 친하게 좀 거래하는 거래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뚫어놓은 곳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있다는 얘기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그 국회 앞에 주유소 엄청 비싸잖아요, 기름값. 국회 앞이랑 그 성수대교 비싸지? 건너가지고 압구정 넘어가는 그 응. 길목에 있는 주유소도 되게 비싸거든요. 아니, 저 인사동에도 가면 네. 정부에서 이렇게 뭐 거래하는 거래처라고 써 있어요. 근데 다른 데보다 한 4,500원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비싸지? 그런 데는 그러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제 응. 회사 돈 빼돌리려고 어머. 가서 그거를 깡을 하고 현금을 받거나 설마요. 아니면은 뭐 저희가 나라 돈, 네. 특정 주유소를 그런 건 아니고 네. 검용한 유독 그런 뜻이 비싼 아니고요. 곳은 네. 그런 거를 노릴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뭐 확인된 건 없지만. 그런 얘기도 있다. 하더라. 뭐 이런 네. 얘기 하면 안 되는 저희가 있는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네. 자, 이거 소송이 무섭습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네. 시각도 설입니다. 있습니다. 설. 넘어가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 태영호. 조성길 소식 모른다. 북한에 딸 두고 마음 헤아려야 한다. 조성길, 주 네. 이태리 대사가 국내에 있다. 헐, 이런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근데 태영호가 소식을 모르고 네. 본인 동의 없이 뭐 신상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유감이다. 태영호가 네. 뭐라고 했냐면 한국으로 탈북 북한 외교관이 들어온 사실이 알려질 경우에 북쪽에 있는 가족들이 큰 처벌을 받게 된다. 지나친 관심과 보도를 제발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한국으로 들어온 사실을 우리 정부가 이런 점 때문에 그동안 안 알린 거지. 네. 지난 박근혜 정권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떠버리고 활용했겠지. 근데 이런저런 아마 휴머니즘에 입각해서 알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언론들 실태를 보면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이탈리 대사하면 한국 정착 확인이라고 하는 보도들이 조중동을 비롯해 모든 언론들이 다 쓰고 한국에 있습니다. 있다. 네. 네. 지난해 세계 7월부터 나라를 있었다. 거쳐서 한국에 망명했다. 뭐 굉장히 구체적인, 자세하게. 네, 루트까지 나오고 있죠. 자, 근데 태영호의 주장대로라면 이렇게 된 경우에 이제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온 가족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자기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실은 태영호가 한국 언론에다가 읍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언론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까발리기 대장. 자, 지금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안 클릭 그래도 장사라고도 하죠. 네, JTBC에서 이제 어제 보도한 사안인데요. 2년 전에 사라진 북한 외교관이 조성길 대사 대리 한국에 정착했다. 네, 2년 전 사라진 조성길이 네. 국내에 있다. 라고 단독으로 보도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네. JTBC 쪽으로 추석 전에 제보가 왔다는 거예요. 주소까지. 그런데 그 주소 앞에서 뻗치기 한 거야. 조성길 볼 때까지. 근데 그 주소는 국정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주소잖아요. 그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란 말이야. 근데 국정원에서 JTBC
취재팀을 계속 머물도록 방치를 한 거지. 왜 그랬을까요? 전 JTBC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지금 아직까지 안 웃긴다는 댓글이 안 올라오니까 네. 살짝 덜 웃기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자, 네, SBS가 이제 광명동굴에 집착했던 이유에 대해서 미디어 오늘에서 보도를 했어요. 네, 했습니다. 네, 광명동굴에 엄청나게 집착을 했죠. 네, 그래서 태영건설이 이제 광명 역세권 개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네. 광명동굴을 홍보했다 SBS에서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이게 잘 어루만져 줬다. 그렇죠. 네. 2014년부터 17년까지 총 20건에 걸쳐서 광명동굴 홍보성 기사를 냈대 SBS에서. 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짠 이렇게 해서 태영건설이 시공을 맡아서 이제 광명 역세권 복합단지를 개발하는 거야. 네. 얼마나 좋습니까? 국민들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쫙 보도를 통해서는 우회적으로 이게 사실 뒷광고보다 더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다 뒤로 정말 좋다라고 띄워주는 보도를 하고 시사 어린이 예능 프로에서 계속 띄워주는 방송을 하고 실제로 이제 당시 SBS 구성원들이 SBS 경영진이 광명동굴 홍보성 보도를 하고 방송 제작을 좀 해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네. 증언도 지금 나왔다고 해요. 실제로 뭐 옛날에 SBS 한두 번이 아니었죠. 무슨 카 레이싱 하는 드라마도 있었어요. 알고 봤더니 그걸 걔네가 산 거야. 네. SBS가. 그 이전에 거슬러 올라가면은 SBS가 물은 생명이다라고 막 방송하면서 태영에서 수처리 시설을 수주한다든가. 참 씁쓸합니다. 정말 사내방송 수준인 거죠, 그냥. 네. 그런가 하면 이낙연 대표와 관련해서 씁쓸가 이런 보도를 했어요. 네, 복합기 임대료를 옵티머스에서 대납을 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 네. 이낙연 측이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서 빌려온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습스에서 어제 보도를 했는데요. 이낙연 대표 측은 어제 SBS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뭐 사실은 이렇게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서 사무실에 이 복사기 있잖아요. 대형 복사기를 빌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참모진 쪽에서 정산이 된 줄 알았죠. 네. 근데 알고 봤더니 빌려온 거고 그 빌려준 주체가 옵티머스 사건 관련 기업인 트러스트올이라고 하는 회사야. 요거는 사실 절대 잘한 건 없죠. 잘한 건 절대 없습니다만은 뭐 30만 원인가 좀 정산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여하튼 이게 또 보도 주체가 씁쓰니까 씁쓸해요. 문제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제 92만 원 정도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박덕흠은 보도 안 하잖아. 기사에 대해서 나왔을 때도 뭐 논란이 있다 이런 식으로만 보도를 했지. 양시양비로 네. 아주 기계적인. 네. 깜짝 놀랐어요. 옛날 손혜원 의원 몰아갈 때 정말 끝까지 팔 기세로 네. 뉴스를 거의 한 20-30분을 때려 봤던 습스가 한두 꼭 찍어가지고 아주 기계적인 균형감을 유지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을 텐데, 네? 안 보시니까 괜찮다고요? 네. 그랬군요. 자, 아이고,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웃기는 뉴스 여러분들은 시청하고 계신데요. 요거 한번 어떠세요? 기자협회보. 좌표 찍히는 기자들의 SNS 좌표성 기사들. 네. 좌표를 찍히고 있다 기자들이. 기자질 하기 힘들다. 그러니까는 그 이재정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한겨레 기자에 대해서 좀 부당한 기사를 올렸을 때 뭐 이재정 의원이 그거를 SNS에 올려서 뭐 기자들이 또 다 같이 뭐 국회의원이 좌표를 찍고 기자를 공격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막 올렸잖아요. 그거의 연장선상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재밌는 거는 기자들에게 좌표를 정치인들이 찍다니 그러면서 정치인들 이름을 다 공개해. 이재정, 정청래 등이 그런다라고 공익표 이렇게 자기들은 좌표를 찍어. 네. 정치인 좌표를 찍으면서 자기들이 무리한 기사로 인해서 정치인이 문제제기한 기자들의 좌표 찍히는 거에 대해서는
기자협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항을 해.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자기들만 언론 자유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정말 내로남불인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뭐 기로남불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자들은 어차피 이름 까고 얼굴 까고 하는 직업이에요. 네. 좌표를 찍어달라고 이름을 쓰는 거 아니야? 그쵸. 그 좌표로 메일 보내달라고 메일까지 옆에다 음. 병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탠드업 하면 안 되지. 좌표 찍고 싶지 않으면. 시청자 여러분, MBC 뉴스 이상호입니다. 저 좌표 찍고 제보도 많이 주시고 격려도 주시고 네. 마음에 안 드시는 거 있으면 네 비판도 서슴없이 주세요. 그쵸. 좌표 꽝! 본인 이름을 달고 좌표거든. 하는 기사인 만큼 그래서 저도 사실 그 예전에 기사화 됐을 때 저에 대해서 이상한 기사 쓴 기자들은 지금 다 정리를 해서 고소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고소하려고요? 네. 그냥 기분 나빠서. 아니 기분 나쁜 걸로는 안 되고. 아니 기분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제가 아나운서를 사칭하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하고. 진짜요? 예, 뭐 자기가 뭐 TBS에 전화를 해봤는데 TBS 관계자들도 왜 박지희가 자기를 아나운서라고 하고 다녔는지 모르겠다는 증언을 했다. 막 이런 얘기를 쓰고 뭐 제가 방송에서 하지 않은 얘기를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따옴표 달아가지고 기사를 쓰고 이런 분들 한 몇 분들 추려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쯤은 본인들이 감수를 할 생각으로 한 거 아닌가요? 네, 하여튼 변호사 뭐 원하시면 제가 변호사님입니다. 네. 변호사 네. 네, 류호정 의원이 삼성전자 간부가 기자 출입증을 통해서 국회 상시 출입했다. 조금 전에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걸로 유명하죠. 삼성전자. 네.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류호정 의원의 사전 동의 없이 취소됐대. 채택이 불발됐대. 열받죠? 그래서 이제 내일 국감인데 오늘 기자회견 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삼성전자 상생협력센터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거야. 그랬더니 이후부터 뭐 삼성전자가 난리가 난 거지. 그래서 많은 삼성 관계자들이 방문했대요. 근데 이 중에 삼성전자 간부 한 사람이 매일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매일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기 출입 기자가 아닌 사람은 방문 목적과 장소를 적게 돼 있어요. 그래서 류호정 의원실, 질의 관련, 이렇게 해가지고 적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맨날 와. 그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한 언론사의 국회 출입 기자증을 가지고 자기가 기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들어왔다는 거야. 그 언론사의 어떤 기자가 이거를 받아서 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류호정 의원실의 임비서관과 우리 고발뉴스 기자가 확인해 봤는데, 그 로비스트, 삼성의 로비스트는, 과거 정치인이었던 사람인데, 명함을 파가지고 다녔대요. 삼성전자, 상무라고 하는 명함을 파가지고 다녔는데, 근데 출입은 기자증으로 한 거야. 그래서 의법조치 계획에 대해서 물었더니, 일단은 국정감사에 충실하겠다는 입장이고, 삼성전자 간부가 의원실을 출입한 이유는, 대관 담당자가 의원실에 와서 이런저런 논의를 했대. 이런 것까지는 자연스럽다. 근데 무리한 얘기가 반복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류호정 의원이 이 문제를 지적한 건 되게 좋은데, 요 답변이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삼성전자의 대관 담당자가 의원실에 와서 이런저런 논의를 한 게 자연스럽다라고 인식하는 자체가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요게 자신은 과거 적폐적 관행에 동참하지 않기 위해서 기자회견 했다라고 하는데 기왕에 과거 관행과 단절할 거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논의를 하는 게 부적절하죠. 증인 부르기 전에 답변 질문 짜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들어올 때 뉴스팩토리라고 하는 언론사의 출입증을 빌려서 들어온 것으로만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데 이 자체도 큰 문제죠. 뉴스팩토리라고 하는 언론사를 찾아가 봤더니 생선구이 식당이 있대요 지금. 어머. 그러니까 가짜 사실 언론사인데 네. 이런 걸 가지고 아직도 대관 로비를 하고 있는 삼성을 줘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핀트가 어긋난 것 같아요. 류호정 의원실에서 이 문제를 폭로하고 문제 제기한 건 대단히 훌륭한 일입니다만 좀 안타깝다. 왜냐하면 이 기사를 한번 보면 2017년 2월에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이 이제 어떻게든 사법 처리를 면해 보려고 쓰는 액션입니다만 미전시를 해체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과거에 계속 국회를 통해서 영향력을 미쳐오던 이른바 대관 업무를 하지 않겠다 라고 그 당시에 발표를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대관 업무를 하던 조직 자체도 해체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 열리던 사장단 회의도 폐지하고 네. 대관 국회 등을 통한 대관하던 조직도 해체한다 라고 말을 해놓고 여전히 대관 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정의당 국회의원 수준이면 삼성전자가 대관 업무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다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관 업무를 하는 자들을 먼저 고발을 했었어야죠. 그리고 그들을 더 캐보니까 가짜 유령 언론을 만들어서 그 증을 가지고 이게 출입을 했대더라. 네. 라면서 뭐 기자협회라든가 이 언론 단체에다가 이런 자정 촉구 요구를 했어야죠. 근데 너무나 그 선후 관계가 조금 실망이 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인데요. 국회 사무처에서 확인을 했답니다. 근데 조금 달라요. 류호정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뉴스팩토리라고 하는 언론사의 기자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국회 사무처 확인에 따르면 코리아 뉴스라고 하는 언론사의 소속으로 출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뭐 기사를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보도활동 해당인 로비스트죠. 해당인의 국회 출입 목적이 보도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하면 내규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국회 사무처만 해도 삼성 눈치 보는 거죠. 로비스트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보도활동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잖아. 말이 됩니까? 삼성전자 상무가 로비스트 상무가 기사 쓰러 다녔겠어요? 실제로 류호정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계속 류호정 의원실에 와서 로비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류호정 의원을 연맥이는 말이지 국회 사무처는. 류호정 의원이 분명히 로비하러 왔다라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혹시라도 보도활동을 했을 수 있으니까 알아보고 조치하겠다라고 보도활동을 어떻게 뭐 삼성 사보에다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기사로 바이라인이 들어가 있는 기사로 흔적이 남아야 되는데 여하튼 간에 코리아 뉴스 팩토리? 요걸 요렇게 그러면 맞네. 류호정 의원실에서 밝힌 게 뉴스 팩토리. 코리아 뉴스 팩토리. 왜 똥똥똥을 왜 해줘요? 국회 사무처 웃긴다. 왜 가려줘 이름을? 뭐 코리아 뉴스 팩토리가 무슨 사기 집단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거야? 이상합니다. 국회 사무처. 자, 코리아 뉴스 팩토리라고 하는 상호로 국회 출입을 등록한 기자랍니다. 삼성 상무가. 자, 웃기는 거 마지막으로 하나. 네. 가짜 사나이에 편승하려다가 북한이나 잡아라 욕먹은 국방부 중앙일보 기사네요. 네, 요즘에 가짜 사나이가 너무 잘 나가니까 네. 1000만 뷰를 그냥 가볍게 넘어버려요. 가짜 사나이가 너무 잘 나가니까 국방부가 숟가락을 딱 얹었어 거기다가. 응? 그래서 지들도 만들었어. 그리운 소리, 육군 훈련소, SAMR
막 이렇게 해서, 응? 근데 이거를 지금은 삭제를 했다고. 네, 욕이 엄청나게 쏟아졌죠. 그러니까 이게 가짜 사나이가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이유는 다른 이유거든요. 진짜 사나이 때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다가 숟가락 얹으면 안 되죠. 국방부는. 요게 이제 전형적인 똑같은 사례가 한 번 있었어요. MBC에. 옛날 MBC에서 PC방 전원 차단한 적 있잖아요. 그래놓고 게임이 얼마나 폭력성을 조장하는지 제가 직접 PC방 전원을 내려보겠습니다 하고 딱 꺼버렸어. 야 이 새끼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보십시오. 얼마나 폭력적인 언사를 합니까? 게임이 폭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라는 바보 같은 보도를 했던 MBC 유충환이가 다시 패러디의 주인공이 된 거야. 얘가 이제 뭐 새로운 MBC 유튜브 방송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PC방 실험 리포트를 언급하면서 그때 레전드 오브 레전드 그 사건 2011년 2월 MBC 뉴스에 지 얼굴을 내놓고 지가 이렇게 내렸거든. 네. 선을 넘어버리고요. 그러면서 자 새로운 MBC 대리기자라고 하는 티저 영상을 만든 거야. 요걸 바가지로 먹고 없어졌죠. 요거는 이 패러디의 어떤 그걸 잘 모르는 거죠. 패러디는 약자가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하는 그 제스처가 필요한 거거든요. 뭔가 재미와 또 뭔가 이 톡 쏘는 맛도 있고. 그렇지, 그건 네. 기본이고. 네, 감동도 기본적인 스탠스가 네. 강자가 하면 안 돼. 약자를 수단 삼아도 안 되는 것이고. 근데 국방부에서 그 고생 팍팍 기는 실제 훈련생들을 가지고 그런 영상을 만들면 안 되죠. 대표적인 패러디 실패가 뭐야? 옛날 한나라당에 환생경제라고 있어요. 지네가 적폐 세력들이 경제 만친자들이 노무현 대통령 정권을 폄훼하고 패러디한 거야. 지들이 나와서. 그거는 한나라당 없어질 때까지 계속 족쇄로 남을 겁니다. 웃기는 뉴스였습니다. 네, 안 웃겼네요.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